다니엘의 작은 아파트의 어두운 불빛 속에서 오래된 재봉틀이 부드럽게 윙윙거렸다. 공장에서 일한 수년간의 세월로 거칠어진 그의 손가락은 숙련된 솜씨로 1000조각을 재봉틀에 통과시켰다. 이 늦은 밤의 의식은 단순한 취미 이상이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미뤄진 꿈에 대한 생명줄이었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다니엘 매튜스는 회색빛이 도는 관자놀이와 너무 많은 슬픔을 본 친절한 눈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작업을 멈추고 시계를 흘끗 보았다. 자정이 가까워졌고 그는 공장에서의 교대를 위해 5시간 후에 일어나야 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반쯤 완성된 셔츠를 조심스럽게 접어 비슷한 프로젝트들로 가득 찬 서랍에 넣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다니엘의 시선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액자 사진에 머물렀다.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아내 소피는 15년간 함께했지만 3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상실에 대한 고통은 대부분의 날 여전히 생생했다. 소피가 떠난 후 다니엘의 삶은 급격히 변했다. 한때 그들은 다니엘의 디자인과 재봉 솜씨를 선보일 작은 의류 부티크를 여는 꿈을 공유했다. 소피는 그의 가장 큰 응원자였고 항상 그가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가 곁에 없으니 그 꿈은 더 멀게만 느껴졌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니엘은 2가지 일을 했다. 낮에는 시끄러운 공장에서 무거운 기계를 조작하며 일했고 그 기계 소리는 교대가 끝난 후에도 그의 귀에 울렸다. 밤에는 KFC의 익숙한 빨간색과 흰색 유니폼을 입고 고객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미소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았다. 맞춤 의류를 입히는 꿈을 꾸던 남자가 이제 패스트푸드 유니폼을 입고 저녁을 보내는 아이러니를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긴 시간과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꿈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모든 여가 시간을 재봉틀 앞에서 보냈고 언젠가 자신의 가게에 걸리기를 바라는 의류를 만들었다. 그는 큰 창문에 자신의 작품이 전시된 아담한 상점, 고객이 들어올 때 울리는 종소리, 그리고 자신이 만든 옷을 입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만족감을 상상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꿈을 방해했다. 그의 작은 주방 테이블에는 청구서가 쌓여 있었고 매달 조금씩 모은 저축은 사업을 시작하는 비용에 비해 초라해 보였다. 어떤 날은 그 모든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외로움은 다니엘의 끊임없는 동반자였다. 소피 없이 아파트는 너무 크고 너무 조용했다. 그는 직장에서 몇몇 지인이 있었지만 가까운 친구라고 부를 사람은 없었다. 저녁 시간은 가장 힘들었다. 사방에서 침묵이 밀려오고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 그를 압도하려고 할 때였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다니엘의 생각은 다가오는 주말로 향했다. 그는 자신에게 지역 1000가게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냥 둘러보고 프로젝트를 위한 몇 가지 1000조각을 사는 것이었다. 그것은 크지 않았지만 그의 일상적인 단조로움 속에서 작은 기쁨의 불꽃이었다. 무거운 한숨을 쉬며 다니엘은 알람을 맞추고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다른 일의 날이었고 그의 꿈을 향한 긴 여정의 또 다른 걸음이었다. 그는 자신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소피가 원했던 것이었고 그들이 함께 계획했던 삶을 기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잠이 들기 시작하면서 다니엘의 마지막 생각은 1000패턴과 가게 레이아웃에 관한 것이었다. 적어도 그의 꿈속에서는 그의 작은 가게가 항상 열려 있었고 소피는 그가 각 고객을 맞이할 때 자랑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다니엘은 이러한 짧은 밤의 환상 속에서 또 다른 날을 맞이할 힘을 찾았고 어떻게든 언젠가 그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KFC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니엘의 오래된 세단의 아뷰리에 비가 쏟아졌다. 와이퍼는 리드미컬하게 삐걱거리며 겨우 폭우를 따라잡았다. 자정이 가까워졌고 도로는 거의 비어 있었으며 가끔 지나가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안개 낀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다니엘의 근육은 긴 하루로 인해 쑤셨다.
그의 옷에는 여전히 튀긴 치킨의 냄새가 배어 있었고 이는 저녁 교대의 지속적인 상기였다. 그는 뜨거운 샤워와 잠자리의 편안함을 갈망했지만 요즘은 잠이 자주 오지 않았다. 도로의 굽은 곳에 다다르자 그의 헤드라이트는 길가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비췄다. 다니엘은 빗물로 얼룩진 아뷰리를 통해 눈을 가늘게 뜨고 여자의 형상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팔을 뻗어 도움을 청하는 보편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그냥 지나치는 것이었다. 늦은 시간이었고 그는 피곤했으며 한밤중에 낯선 사람을 태우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아마도 그것은 여자의 절박한 표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항상 다른 사람을 돕도록 격려했던 소피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다니엘은 차를 세웠고 타이어는 물웅덩이를 튀겼다. 그는 조수석 창문을 내렸고 차 안으로 차가운 습한 공기가 들어왔다. 여자는 서둘러 다가왔고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얼굴에 붙어 있었다.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차 지붕에 비가 내리는 소리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늦은 시간인 건 알지만 정말로 차가 필요해요. 제 차가 1마일 뒤에서 고장났고 제 전화는 배터리가 다 됐어요. 다니엘은 망설였다. 가까이서 보니 여자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젊었고 아마도 20대 후반일 것이다. 그녀는 잘 차려입었지만 이제 옷은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과 남아있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디로 가시나요? 다니엘은 문 잠금 장치 위에 손을 올리며 물었다. 바로 다음 마을로요. 그녀는 빠르게 대답했다. 거기에 친구가 있어요. 멀지 않아요. 정말로. 다니엘은 더 나은 판단에 반하여 문을 열었다. 좋아요. 타세요. 당신은 흠뻑 젖었어요. 그 여인은 조수석에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비의 냄새와 희미하고 비싼 향수 냄새를 가지고 왔다. 저는 로라입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실 겁니다. 데니얼, 그는 대답하며 차에 기어를 넣었다. 그리고 문제없어. 이런 날씨에 널 내버려 둘 수는 없지? 그들이 연석에서 차를 몰고 가면서 다니엘은 로라의 태도를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미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어깨에는 긴장감이 있었고 그녀의 눈은 한 번 이상 백미러를 긴장하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무언가로부터 아니면 아마도 무언가로 달려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들은 몇 분 동안 침묵 속에 운전했고 유일한 소리는 꾸준한 빗소리와 와이퍼의 휘두르는 소리뿐이었다. 다니엘은 수수께끼 같은 승객을 훔쳐보았고 호기심과 타고난 침묵이 뒤섞였다. 로라는 자리에 굳게 앉아 있었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얹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했지만 시선은 초점이 맞지 않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초라한 상태에서도 그녀에겐 우아함이 느껴졌고 그것은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듯 했다. 그럼 다니엘이 침묵을 깨며 말했다. 차에 문제가 생겼어? 힘든 일이야. 특히 이런 밤에. 로라는 마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은 듯 살짝 놀랐다. 아, 맞아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멈췄어요. 저는 차에 별로 능숙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글쎄, 우리 모두 그런 적이 있었지. 적어도 지금은 안전하잖아. 곧 친구네 집에 도착할 거야. 로라의 미소는 그녀의 눈에는 닿지 않았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당신이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비로 미끄러운 길을 따라 계속 나아가면서 다니엘은 로라의 이야기가 단순한 차 고장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을 붙잡는 방식, 그녀의 목소리에 가끔씩 느껴지는 떨림, 그것은 모두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다니엘은 비오는 밤에 우연히 만난 이 일이 그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폭풍 속을 운전하면서 그는 무의식적으로 꿈, 친절, 그리고 인간관계의 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도전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밤을 운전하던 중 로라는 지갑에서 바삭바삭한 지폐를 꺼냈다. 제발, 제가 태워다 줄게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니엘은 돈을 흘깃 다음 다시 길을 바라보았다. 필요 없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제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로라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돈을 지갑에 넣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녀는 중얼거렸고 그녀의 눈은 조수석 창문을 가로지르는 빗방울에 고정되어 있었다. 차는 다시 조용해졌고 와이퍼의 리드미컬한 휘두름과 엔진의 부드러운 웅웅거림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다니엘은 로라의 얼굴에 새겨진 슬픔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고 그녀의 눈은 깊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걱정을 반영하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그는 조용히 물으며 조용함을 깨뜨렸다. 캐묻고 싶지는 않지만 당신은 걱정스러워 보이는군요. 로라는 그에게로 돌아섰고 얼굴에는 놀라움이 번쩍였다. 잠시 동안 그녀는 그의 걱정을 무시할 듯 했지만 그녀의 어깨는 약간 처졌다. 그렇게 명백한가요? 그녀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다니엘은 어깨를 으쓱했다. 가끔은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돼요. 판단은 없잖아요. 알죠? 로라는 오랫동안 조용했고 다니엘은 그녀가 대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족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저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때로는 그 모든 것의 무게에 질식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계속하라고 격려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해요. 정말요. 로라는 말을 이어갔고 그녀의 말은 점점 더 힘을 얻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저를요. 그들은 제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을 보고 그 이미지에 맞지 않는 것은 그냥 무시해요. 로라가 말하는 동안 다니엘은 자신의 삶, 보류해두었던 꿈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것 같아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 힘들어요. 로라는 그를 바라보았다. 차에 탄 후 처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정확히 그래요. 그녀는 말했다. 목소리에 놀라움이 어려 있었다. 어떻게 알았어? 다니엘은 서글프게 웃었다. 그냥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만 말하자. 그리고 차가 비오는 밤을 지나가면서 다니엘은 몇 년 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는 소피에 대해, 그들이 함께 계획한 삶에 대해,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멀어 보이는 의류 매장을 소유하는 꿈에 대해 그녀에게 말했다. 저는 지금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쓴맛이 스며들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KFC에서 일합니다. 그게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로라는 주의 깊게 경청했고 그녀의 이전의 긴장은 잊은 듯 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가게를 여는 꿈을 꾸고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이요. 여전히 시간이 될 때마다 바느질을 하고 옷을 만들지만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차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점점 더 깊은 연결감이 생겨났다. 비 오는 밤, 차 안의 친밀한 공간에서 두 낯선 사람이 희망과 두려움을 나누고 있었다. 다니엘, 라우라는 잠시 후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당신의 꿈을 위해서요. 다니엘은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유머가 없었다. 내 나이에, 내 자원으로.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라우라는 완전히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만약 당신이 그 꿈을 이룰 기회가 있다면요? 다니엘이 대답하기도 전에 라우라는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 다 왔네요. 그녀는 거리 표지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모퉁이에서 내려주시면 돼요? 다니엘이 차를 세우면서 그는 이상한 망설임을 느꼈다. 그들의 대화는 그가 오랫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희망의 불씨를 일깨웠다. 라우라는 물건을 챙기고 나서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린 채 멈췄다. 고마워요, 다니엘. 그녀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차를 태워준 것뿐만 아니라 들어주고 나눠줘서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어요. 그녀가 빗속으로 나서면서 라우라는 뒤돌아보았다.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니엘. 때로는 인생이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문을 닫고 밤속으로 서둘러 사라졌다. 다니엘은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그녀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 우연한 만남이 그 안에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가 차를 기어에 넣고 집으로 향할 때 이 비오는 밤이 단지 특별한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여정은 그의 결의를 시험하고 그의 인식을 도전하며 어쩌면 그의 오랜 꿈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실현시킬지도 모른다. 이 뜻밖의 연결과 다시 불타오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즐기고 계신다면 친구와 공유해보세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가 전해져야 할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독자식 이야기의 마법을 계속 이어나갑시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최신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 라우라가 지목한 동네에 다가가면서 그녀는 갑자기 자세를 바로잡고 거리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사실 여기서 내려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이전에 없던 긴장감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다니엘은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여기요. 하지만 당신이 말한 친구 집까지는 아직 몇 블록 남았잖아요. 라우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끈을 만지작거렸다. 알아요. 하지만 나머지는 걸어가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다니엘의 얼굴에 혼란스러움이 스쳤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길가에 세웠다. 비는 부드러운 이슬비로 줄어들었고 가로등은 젖은 도로에 부드러운 빛을 비추고 있었다. 라우라가 물건을 챙기면서 다니엘은 그녀의 눈이 주위를 살피는 모습을 눈치챘다. 이 늦은 시간에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정말 괜찮겠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머지 길도 태워다 줄 수 있어요. 라우라는 그에게 작은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다니엘. 모든 것에 대해? 그녀가 문 손잡이를 잡으려 할 때 다니엘은 갑작스러운 깨달음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대화 내내 라우라는 자신의 성을 언급한 적이 없었고 그의 성도 묻지 않았다. 작은 디테일이었지만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고려할 때 이제는 중요한 것처럼 보였다. 라우라는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린 채 잠시 멈췄다. 잠시 동안 그녀가 더 말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고 밤속으로 나섰다. 다니엘은 그녀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모습은 점차 안개 속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라우라의 이야기에는 그녀가 말하지 않은 더 많은 것이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엔진을 켠 채로 앉아 있었다. 다니엘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왜 라우라는 일찍 내려달라고 그렇게 고집했을까? 왜 그녀는 그렇게 긴장했을까? 그리고 왜 그는 단순한 친절한 행위 이상의 무언가에 참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까? 라우라의 신중하게 감춰진 태도, 그녀가 자신이나 목적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기를 꺼려한 모든 것이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는 사람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무엇으로부터? 또는 누구로부터? 다니엘은 그들의 대화를 떠올렸다.
그녀가 가족과 그들의 기대에 대해 말했던 방식. 그녀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고 단순한 가족 간의 불화 이상의 억압감이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을까? 아니면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었을까? 마침내 차를 기어에 넣고 집으로 향하기 시작하면서 다니엘은 방금 만난 여자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우라는 그의 이야기와 꿈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관심을 보였지만 분명히 표면 아래 더 많은 것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옷가게를 여는 꿈에 대해 반응했던 것을 생각했다. 그녀의 눈은 감탄과 다른 무언가로 빛났다. 그것은 질투였을까? 갈망이었을까? 그녀 역시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꿈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다니엘이 그들의 만남을 되새길수록 더 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로라는 정말 누구였을까? 그녀의 배경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그녀는 익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했을까? 조용한 거리를 운전하면서 다니엘은 로라가 어디로 가든 안전하기를 바랐다. 짧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와 연결된 느낌을 받았다. 이루지 못한 꿈의 무게와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욕망에 대한 공감이었다. 다니엘은 이 우연한 만남, 비 오는 밤에 두 삶이 잠시 교차한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로라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으며 다니엘이 자신, 그의 꿈, 그리고 예상치 못한 친절의 힘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도전하게 할 이야기의 서막이었다. 동쪽 하늘에 새벽의 첫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 다니엘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가 아직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의 삶에 파문을 일으킬 무언가가. 그는 차에서 내려 로라와의 따뜻한 대화와는 대조적으로 차가운 아침 공기를 느꼈다. 열쇠를 손에 쥐고 현관문으로 걸어가면서 다니엘은 조용히 소원을 빌었다. 로라가 어디에 있든 안전하기를.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작은 희망으로 언젠가 다시 그들의 길이 교차하기를. 그 소원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궤적을 얼마나 깊이 바꿀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즐기고 더 많은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한 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우리가 독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꿈, 친절,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예상치 못한 운명의 반전을 엮어내는 이야기들. 아침 해가 수평선에 거의 닿았을 때 다니엘은 낯선 소리에 깨어났다. 그는 졸린 눈을 비비며 창문으로 비틀거리며 갔다. 그가 본 것은 그가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검은색 헬리콥터가 그의 소박한 집 맞은편의 빈 부지에 착륙하고 있었다. 로터는 먼지와 잔해의 작은 폭풍을 일으켰고 소음은 이른 아침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다니엘은 몇 명의 남자가 어두운 정장을 입고 헬리콥터에서 나오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은 거울 같은 선글라스 뒤에 숨겨져 있었다.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처리하기도 전에 문에서 날카로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다니엘은 망설였고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더 강한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렸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는 문을 열었다. 두 남자가 그의 현관에 서 있었다. 그들의 자세는 엄격하고 전문적이었다. 다니엘 매튜스 씨, 그들 중 한 명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짧고 비즈니스적이었다. 다니엘은 혼란과 불안이 뒤섞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예요. 무슨 일인가요? 말을 건 남자는 사진을 꺼냈다. 우리는 이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젯밤에 그녀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사진 속 로라의 얼굴을 알아보고 숨이 막혔다. 네, 제가 그녀를 태워줬어요. 그녀가 무슨 문제에 빠진 건가요?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단지 그녀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전날 밤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대화의 개인적인 세부 사항은 생략했다. 그는 로라가 어떤 일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극적인 수색이 필요한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정부 요원, 사설 경비. 그가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거리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다니엘은 남자들 너머로 익숙한 인물이 세련된 검은 차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로라였다. 하지만 이 로라는 어젯밤에 만난 비에 젖은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이 로라는 자신감 있게 걸었고 그녀의 디자이너 옷과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머리는 몇 시간 전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은 즉시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며 다니엘의 문으로 다가가는 그녀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 그녀는 약간의 부끄러움이 담긴 미소로 말했다.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다음 1시간 동안 그들이 다니엘의 소박한 거실에 앉아 있는 동안 로라는 진실을 밝혔다. 그녀는 단지 로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라의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인 조나단 스미스의 딸, 로라 스미스였다. 속여서 미안해요. 로라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그날 밤, 가족과 큰 싸움을 했어요. 그들의 기대에 갇혀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잠시 동안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다니엘은 충격적인 사실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왜? 그는 헬리콥터와 밖에 있는 남자들을 가리켰다. 왜 돌아왔어요? 로라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당신 때문이에요, 다니엘. 우리의 대화. 그것이 내 안에서 무언가를 바꿨어요. 가족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에 대해 솔직해져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보다 더 당신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눈이 흥분으로 빛났다. 당신의 꿈, 다니엘. 그 옷가게. 내가 그것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요. 다니엘의 심장이 멎을 듯 했다. 로라, 나는 그건 너무 과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건 자선이 아니에요. 로라는 주장했다. 이건 투자예요. 당신에게, 당신의 재능에. 그리고 그녀는 망설이며 목소리에 약간의 연약함이 스며들었다. 아마도 우정에도요? 내가 속인 것을 용서해준다면? 다니엘은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앉아있으면서도 운명의 이상한 반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비 오는 밤에 우연한 만남이 이 순간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기회로 이어졌다. 로라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다. 다니엘, 뭐라고 생각해? 내 꿈을 현실로 만들 준비가 되었니? 다니엘은 로라를 바라보다가 창밖의 헬리콥터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을 보았다. 그의 인생은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뒤집혔다. 하지만 다시 로라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 담긴 진심과 희망을 보자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네, 준비된 것 같아요. 로라의 얼굴이 환한 미소로 빛나자 다니엘은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새로운 장의 시작, 새로운 모험, 그리고 아마도 평생의 꿈이 이루어질 순간이었다. 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로라의 이야기에 몰입해주신 여러분의 존재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더 많은 이야기 승리의 순간, 극복해야 할 도전, 그리고 특별한 우정의 꽃이 피어날 순간들이 남아있습니다. 로라의 폭로 이후 몇 주는 다니엘에게 소용돌이치는 시간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세계에 갑자기 던져졌다. 로라는 약속대로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결심했다. 어느 화창한 아침, 로라는 눈에 반짝이는 흥분을 담고 다니엘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깜짝 놀랄 일이 있어.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옷을 입어. 작은 여행을 떠날 거야.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다니엘은 그녀를 따라 밖에 기다리고 있는 검은색 세련된 차로 갔다. 도시를 가로지르며 로라는 다니엘의 가게에 대한 아이디어를 활기차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번화한 지역의 매력적인 상점 앞에 도착했다. 여기야, 로라는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때? 다니엘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위치는 완벽했다. 대형 디스플레이 창이 있는 코너 가게, 트렌디한 카페와 서점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정말 놀라워요. 그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지만 이건 제 가격 범위를 훨씬 벗어날 거예요. 로라의 미소가 더 커졌다. 그게 가장 좋은 부분이야. 내가 이미 다 처리했어. 가게는 내 거야, 다니엘. 처음 5년 동안은 임대료가 없어. 다니엘은 세상이 발밑에서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다. 로라,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너무 과해요. 로라는 그의 팔에 손을 얹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받아들여야 해, 다니엘. 이건 자선이 아니야. 내 재능과 꿈에 대한 투자야. 게다가 그녀는 윙크하며 덧붙였다. 내 평생 옷 구매에 대한 할인도 기대하고 있어. 다니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상황의 현실이 다가오자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이 마침내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었다. 다음 몇 달은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다니엘은 가게를 준비하는 데 전념하며 빈 공간을 자신의 비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로라는 매 순간 그와 함께하며 지원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다니엘의 야망이 현실을 초과할 때는 가끔씩 현실 검증을 해주었다. 개업일이 다가오자 다니엘은 흥분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가게는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었고 그의 수제 의류와 맞춤 디자인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스멀스멀 기어들었다. 과연 누군가가 그의 창작물을 사려고 할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떠안은 것은 아닐까? 개업 전날 밤, 다니엘은 가게에 홀로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광택이 나는 나무 바닥이 빛났다. 마네킹들은 창문에 그의 최고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로라가 선물한 앤티크 금전 등록기가 카운터 위에 자랑스럽게 놓여 있었다. 그는 정성스럽게 만든 셔츠가 걸린 옷걸이를 손으로 쓸어보며 감정의 파도에 휩싸였다. 소피를 생각하며 그녀가 이 순간을 보았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지 생각했다. 늦은 밤, 희생, 의심과 절망의 순간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불쑥 나타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뜻밖의 천사 로라를 생각했다. 마치 그의 생각에 소환된 것처럼 문 위에 종이 울렸다. 로라가 2잔의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녀는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내일 큰 날이야. 다니엘은 감사하게도 커피를 받았다. 로라,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로라는 미소 지으며 가게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부드러운 눈빛을 보였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다니엘. 이 가게를 보고 내가 꿈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내가 필요한 모든 감사야. 너도 나에게 영감을 줬어. 내 열정을 추구하고 가족의 기대에 맞서 싸우도록. 그들은 잠시 편안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노력의 결실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로라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넌 멋질 거야, 다니엘. 이 가게, 내 디자인 사람들의 삶을 바꿀 거야. 마치 내가 비 오는 밤에 내 삶을 바꾼 것처럼. 다니엘은 목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는 로라를 바라보며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꽉 껴안아 모든 감사와 애정을 몸짓으로 전하려 했다. 그들이 떨어지자 로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제 그녀는 감정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좀 쉬어. 내일
우리는 세상에 놀라운 다니엘 매튜스를 소개할 거야. 로라가 떠난 후에도 다니엘은 가게에 남아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운명의 기묘한 반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비 오는 밤의 우연한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꾼 우정으로 꽃피웠다. 마침내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할 때 다니엘은 평온함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내일 어떤 도전이 닥치더라도 그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다. 로라가 그의 곁에 있고 소피의 기억이 그의 마음에 있는 한 그는 항상 꿈꿔왔던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랜드 오프닝 날의 태양이 떠오르자 다니엘은 가게 앞에 서서 열쇠를 손에 쥐었다. 그는 순간을 음미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가슴에 희망을 품고 문을 열어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된 것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했다. 다니엘의 디자인기 그랜드 오프닝을 한 지 5년이 지났고 작은 코너 가게는 지역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꿈으로 시작된 것이 번창하는 사업으로 꽃피웠고 다니엘의 독특한 창작물은 멀리서도 고객을 끌어들였다. 서늘한 가을 아침, 다니엘은 카운터 뒤에 서서 고객을 위해 소포를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있었다. 가게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초조했던 첫 몇 주와는 전혀 달랐다. 그가 미소 짓는 고객에게 소포를 건네자 문 위에 종이 울리며 익숙한 사람이 도착했음을 알렸다. 로라가 들어와 다니엘의 눈을 마주치자 얼굴이 환해졌다. 기념일 축하해. 그녀는 분주한 가게를 가로질러 다가오며 외쳤다. 다니엘은 웃으며 카운터 뒤에서 나와 따뜻하게 그녀를 안았다. 벌써 5년이 지났다고? 믿을 수 있겠어. 로라는 웃으며 가게를 자랑스럽게 둘러보았다. 다니엘, 내가 이룬 것을 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워. 그들이 다니엘의 노력과 로라의 믿음의 결실로 둘러싸여 서 있을 때 두 사람은 이 순간에 이르게 한 여정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길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다니엘이 자신을 의심했던 때도 있었고 재정적 압박이 압도적으로 느껴졌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동안 로라는 그곳에 있었고 지원과 조언, 때로는 꼭 필요한 현실 검증을 제공했다. 비 오는 밤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그들의 우정은 진정으로 특별한 것으로 깊어졌다. 로라는 다니엘에게서 자신을 격려해주는 영감을 주는 사람을 발견했고 가족의 기대를 넘어 자신의 꿈을 추구하도록 격려받았다. 그리고 다니엘은 로라에게서 단순한 후원자가 아닌 자신이 스스로를 믿기 힘들 때에도 그를 믿어준 진정한 친구를 발견했다. 있잖아, 다니엘은 감정이 담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난 너에게 제대로 감사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나를 믿어줘서, 모든 것을 함께 해줘서. 로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오, 다니엘. 너는 나에게 감사할 필요 없어. 너를 여기서 보고 내가 이룬 것을 보는 것, 그게 나에게는 충분한 감사야. 너도 나에게 영감을 줬어. 더 용감해지고 내 길을 따르도록.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지난 5년을 회상하는 동안 가게는 계속해서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단골 고객들은 인사를 건네고 새로운 얼굴들은 관심을 가지고 진열대를 둘러보았으며 다니엘이 수년간 신중하게 구성한 팀은 모든 것을 원활하게 운영했다. 그날 저녁, 폐점 후 다니엘과 로라는 조용한 가게에서 기념일을 축하하며 샴페인 한 병을 나눠 마셨다. 진열대의 부드러운 조명이 공간의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다니엘은 약간의 긴장감을 담아 말했다. 그는 뒷방으로 사라졌다가 의류 가방을 들고 돌아왔다. 로라는 다니엘이 가방을 열어보는 것을 호기심 있게 지켜보았다. 깊은 파란색 천이 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 우아한 선과 정교한 디테일은 다니엘의 성장한 기술과 자신감을 증명했다. 다니엘, 정말 아름다워. 로라는 숨을 죽이며 부드러운 천을 만졌다. 너를 위한 거야. 다니엘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선물이야. 몇 달 동안 이걸 만들었어. 로라는 눈물을 흘리며 다니엘을 껴안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그들의 공유된 여정, 실현된 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형성된 우정의 무게를 느꼈다. 밤이 깊어가면서 그들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니엘은 확장 계획과 지속 가능한 패션의 새로운 라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로라는 자신의 프로젝트와 다니엘의 헌신에 영감을 받아 시작한 자선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은 가게 문 앞에 서서 단순한 사업 그 이상이 된 가게를 돌아보았다. 그것은 실현된 꿈, 친절과 믿음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있잖아, 로라는 문 손잡이에 손을 얹고 말했다. 비 오는 밤에 내가 나를 태워줬을 때 나는 단지 내 문제에서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멋진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다니엘은 미소 지으며 가슴이 벅찼다. 인생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방법이 있지, 그렇지 않아? 그들이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밖으로 나섰을 때 다니엘과 로라 모두 그들을 함께하게 한 운명의 반전에 감사함을 느꼈다. 비 오는 밤의 단순한 친절한 행위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꿈, 우정,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연결의 힘을 증명하는 특별한 것으로 꽃피웠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 집으로 향하며 가슴 가득한 추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의 놀라운 여정의 또 다른 장의 시작임을 알았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다니엘과 로라와 함께한 이 여정을 여러분도 저희만큼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친절의 힘, 꿈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이야기를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저희가 마음을 움직이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공감을 주었나요? 여러분의 꿈을 쫓도록 영감을 주었나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가 더 많은 마음을 움직이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이야기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꿈을 꾸고 믿음을 유지하며 간단한 친절한 행동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쩌면 여러분 자신의 삶도요.